안녕하세요. 정치파랑새입니다. 국힘이 그동안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이거 홍준표가 이야기해준 건데요. 자, 통합을 안 하면 대구시장 누가 될까요? 바로 김부겸 전 총리가 되니 통합을 해서 통합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바로 경북표까지 있으면 해볼만 하다. 자, 이런 계산이 쓴 거죠. 현재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 바로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더구나 대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까딱하면 질 수도 있는데 이런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는 거다. 자, 홍준표의 주장이 있었다. 미이란 정쟁에 현재 주변국까지 참전을 기정사실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 90% 이상을 차지하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봉쇄를 했고 지나다니는 유조선에 폭격을 가하겠다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척이 지나다가 폭격을 당해 사망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한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베리럭키호였습니다. 이름이 아주 좋죠. 베리럭키. 단독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호르무즈의 기적, 한국행 유조선, 해협 봉쇄전, 전속력으로 통과. 이름도 베리럭키호였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일단은 무리한 추매보다 자, 상승으로 확실히 전환이 되었을 때 추매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해보시길 권장드리면서 국회 지하 통로에 있었던 윤석열 사진 결국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 곳에 윤석열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 말은 국회도 내란죄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의장실 입장을 들어보면 윤석열의 국회 침탈 행위는 이헌, 위법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사진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판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국회 집회를 점령한 윤어게인 자, 윤석열에 치면서 장동혁에 열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 넋 빠진 애들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장동혁이 딱 절연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풍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 그래서 어둠의 민주당원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겠죠. 자, 이런 장동혁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예산 관여 의혹, 바로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러가지 혐의를 위반했습니다. 3가지 혐의로 고발이 되었다. 자, 이 같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MOU도 체결하고 참 잘했습니다. 동포들도 만나고 국내에서는 얼마 전 자신의 유일한 집을 금매로 내놓으며 자신의 부동산 정책의 그 성공 우지를 끌어올렸는데 이거 우리 모두가 칭찬해줘야 할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 대다수가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힘만은 이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힘의 안철수 의원,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는 현금 27억 원 가진 슈퍼리치, 초부자들만 살 수 있는 집이다 뭐 이러며 비판을 했는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모순투성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호 대출 규제를 해서 이 대통령의 집을 사려면 최소 27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부자들 외에는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매 이런 말을 합니다. 서민 중산층이 집을 살 권리는 박탈해놓고 상위 계층의 아파트 증식 기회만 늘려준다면 우리는 수년 내 계층 이동이 단절된 자산 초격차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이거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안철수 의원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대출 규제가 서민 중산층의 집 살 권리를 박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바보 같은 서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남의 부자들도 내다 팔기 바쁜 상황인데 이걸 서민이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서민이 과도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 세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막는다라고 하고 있죠. 참 이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국힘 내에서 제정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국힘에 있으면 안 되나 봅니다. 자, 이럴수록 국힘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무리에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안철수만큼 황당하기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과 관련해서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발언이죠. 어떻게 이걸 미국에 갖다 대고 있습니까? 마치 이거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베네수엘라처럼 이재명 대통령 붙잡아가길 바라는 건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 이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실용주의자인 이 대통령이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죠. 힘으로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예는 트럼프 말고도 차고도 넘칩니다. 가까운 예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번 3.1절을 맞아 국제평화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가지고 콕 집어서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죠? 이건 트럼프에게 베네수엘라처럼 제발 우리한테 좀 쳐들어와서 대통령 좀 잡아가라. 뭐 이거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윤석열 취임 이후 3, 4년간 도대체 국힘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여당임에도 야당인 민주당 발목 잡던 그런 웃지 못할 짓만 했던 국힘 아닌가요? 도대체 그간 정당으로서 한 일이 뭔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자, 이런 국힘을 향해 참다 못해 국힘 원로인 홍준표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2년 전 내가 TK 통합 추진할 때는 손 놓고 있던 대구 경북 국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서두르고 있는 건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대구는 김부겸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통합해서 그걸 막자는 얕은 생각으로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이렇죠.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의 뜻과 달리 지금껏 반대하며 등한시하던 국힘이 이제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니 시민들 눈치 보며 통합을 서두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씨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얘네들 이러는 거 다 자기네들 밥그릇 지키려는 짓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하죠. 지방행정체제 개혁은 어느 개인, 정치인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닐진데 왜 밥그릇에 연연하냐. 뭐 이런 겁니다. 가끔 한 번씩 맞는 소리 해주는 홍카입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국힘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죠. 좀 더 확실한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을 봐야죠. 의원이라고 하면 정책과 법률로 싸워야 할진데 이런 수준 이하의 딴지나 걸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이들에게는 출구가 없다. 뭐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힘은 그야말로 패거리입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밀어줄 건 밀어줘야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사라지는 게 답이고 역사입니다. 자, 싱가폴 동포 간담회장에서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시민으로 살았던 분이 타국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바로 국힘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응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딴지를 건다? 그럼 사라져야죠. 저는 15년 차 직장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외국어를 처음에 전공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최대 고민은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다양한 이유로 현지 시민권도 따고 현지에서 평생 살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실 텐데, 저는 저희 딸들에게도 집에서 영어를 사용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살 거다.
라는 어떤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뼛속까지 한국인인 한국인의 가장입니다. 아, 제 좋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흑수저 출신으로 15년 커리어 중에 5년을 성남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분도 그때 성남.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 시장님이셨고 그때 저는 이제 쿠폰을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그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사자고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돌아봤더니 이제 저만 루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다시 해외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고 뭐 열심히 살면서 자녀들도 키우고 있고 잘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돌아갈 때도 가장 큰 걱정이 그때 집을 안 사놓기 때문에 지금도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출산까지 이어지고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저는 심지어 통영 출신인데요. 통영에 가보면 5년 전에 11반이었던 초등학교가 지금 4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방은 더 심각할 정도로 이게 인구 소멸이 되는데 결국은 끝으로 올라가면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 그 큰 결단으로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 네, 그 용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응원하고요. 이번에 그동안 누구도 못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문구처럼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꼭 이 좀 투기판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저희 같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또 정말 현실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덕분에 집은 없지만 그래도 증권시장이 잘 돼서 네, 최근에는 좀 많이 따뜻합니다. 네, 지금 증권시장도 뭐 그동안은 투기판 비슷하게 이제 불공정한 운동장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쭉 끌고 가주시고 그리고 좋습니다. 코스닥까지도 좀 좀비 기업도 대출하고 좀 건강한 금융시장이 돼서 정말 선진국 지수도 가입하고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돈들이 주식으로 또 기업 자본주의로 돌아와서 기업 좀 앞으로도 쭉 성장할 수 있고 선진국 반열로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